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도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고 있는 박환상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선크림입니다. 최근에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요새 선크림을 또 바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남자셔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선크림 바르지 않고도 어떻게 피부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익도 원장과 저보다는 좀 피부가 까마시지 않나 편이. 정말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선크림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 때 공부를 배웠을 때도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크림이라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원장님처럼 피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선크림을 잘 발라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크림을 항상 피부를 발랐을 때 광노화라든지 피부가 노화되는 탄력이 떨어지는 요소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크림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실내에 있더라도 바르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원래 정석적으로라면은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한 15분 30분 전에 선크림을 적당량을 얼굴에 이제 바른 다음에 그 SPF, PA마다 지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2-3시간 주기로 이렇게 꾸준히 덧발라 주시는 게 햇빛으로부터 차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아침에 선크림 바르고 이후에 덧바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선크림 막 엄지손가락만큼 한번 짜가지고 얼굴 반절에 바르는 게 정량이다. 네. 또 반절은 엄지손가락만큼 짜서 또 바르라. 바르는 모습 보여주면 얼굴 다 하얘지잖아요. 네. 정말 막 그 양대로 바르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2-3시간마다 덧발라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너무 하얗게 발랐을 때는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 50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의 적당량으로 얼굴을 펴발라 주시게끔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2-3시간 주기로 덧발라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밖에 외출하지 않을 때도 선크림 발라야 되는지 그거 항상 궁금하거든요. 실내에서도 물론 우리 조명이라든지 사무직들 모니터, TV 화면에서도 어떤 블루 스크린, 그런 빛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다 흐린 날에도 항상 70% 정도의 자외선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크림이 물론 자외선으로부터 차단되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도 피부를 좀 보호하면서 피부가 좀 더 수분을 유지한다거나 피부 재생이 된다거나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크림을 잘 바르신다면은 훨씬 더 피부가 개선되고 유지되는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광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광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굴에만 주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70대, 80대 노화가 진행됐을 때 얼굴만 주로 선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목만 주름이 되게 처지게 되고 탄력이 처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서 햇빛도 좋아하고 선크림을 또 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동양인들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탄력이 처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늘을 쫓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항상 밖에 야외 활동에서도 선크림 바르고 골프 칠 때도 모자 쓰고 패치 붙이고 이런 분들이 되게 자외선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 저하라든지 주름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주름이나 이런 부분 외에 주근깨나 색소 침착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햇빛 받는 거랑 확실히 좀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자외선을 받았을 때 멜라닌 색소들이, 세포들이 또 자극이 돼가지고 기미 색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진료하시면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얼굴에 뭐 트러블이 주로 있는 경우가 내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어떤 선크림 제품을 발라라, 뭐 어떤 형태의 선크림을 발라라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 염증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피지 분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선택하실 때도 오일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 특히 또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러지를 갖고 있다거나 화학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러블이나 염증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일리한 성분이 좀 적은 것들, 그리고 non comedogenic 하는 성분이 안전한 것들, 그런 제품들을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유기자차는 좀 화학적인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건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무기자차를 바르게 되면 또 백탁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로션처럼 흡수가 되는 유기자차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싶다 했을 때는 좀 무기자차를 발라주시고, 아니면 그거의 혼합 단계 중간 정도가 좋다 그러면은 혼합형의 선크림을 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예. 찾아보니까 선크림 좀 나중에 바르기도 하고 도중에 바르기도 하는데 이게 정해진 순서가 있을까요? 색조 화장품에도 이제 SPF 함유라고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에 이제 성분이 함유돼 있으니까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색조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기능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선크림 먼저 바르시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을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2세 이하 어린이들도 선크림 혹시 발라야 될까요? 물론 발라야 됩니다. 요새는 성인들도 순한 성분의 선크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어릴 때는 더 민감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좀 덜 발달된 시기니까 어릴 때는 좀 제품의 함량이나 뭐 제품의 성분 같은 거를 좀 주의해서 바르는 것도 도움이 확실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청결한 손으로 선크림을 처음에 외출하기 전에 바르시고 중간에 이제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줬을 때 그 당시에도 손과 위생을 좀 깨끗하게 신경 쓴 상태에서 그리고 얼굴 위에 이미 있는 오염 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외부적인 오염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 감염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차라리 바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바르지 않았던 선크림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선크림이 혹시 더 중요한 분들도 계실까요? 아까 제가 잠깐 다뤘던 SPF, PA 개념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SPF 50 정도 플러스 정도의 선크림이 주로 대부분 출시되고 그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휴양지 뭐 발리라든지 어떤 휴양지 같은 데 보면은 1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철 휴가 때 서핑을 한다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더 강력한 SPF 100 정도까지 올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귀, 팔, 온몸 전체 등을 다 골고루 발라주셔야지 자외선 차단제로 인한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가 화상에 위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또 휴가철에 피서 즐기러 가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막 워낙 선크림 바르지 말아라, 선크림에 속았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크림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선크림 바른 이후에 어떻게 세안해라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크림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피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꼽았던 선크림을 한번 숙지하시고 내일부터는 잘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여러분 모두 좋은 피부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